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열치 뉴스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 차기 의장에 이철우 롱아일랜드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또한 뉴저지 한인회와 커네티컷 한인회도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에 가입해 회원사로 함께 활동키로 결정됐습니다. 황영상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는 10일 플러싱에서 모임을 열고 이철우 롱아일랜드 한인회장이 신임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업무를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아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각 지역 한인회가 활성화되고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모든 한인회가 더욱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는 지난 2주일 전 회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가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일대 지역 한인회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있었지만은 이 커네티컷 한인회하고 뉴저지 한인회가 사실은 우리 멤버의 올해 이 다음 기부터는 이렇게 들어오시기로 이렇게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 모임에서 뉴저지 한인회와 커네티컷 한인회도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과 안태성 커네티컷 한인회장은 내분 등으로 얼룩진 한인회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한인사회 화합에 동참하기 위해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인회가 합쳐서 건설적인 의견을 논하고 힘을 합쳐서 이 미 동북부에 힘을 모으고 볼륨을 크게 해서 조금 더 항상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 이철우 신임 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미국 일반 선거 및 한국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한인사회의 영향력과 결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 지역 한인회연합회는 현재 각 지역 한인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뉴욕 한인회 측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연합회 신임 회장의 취임식은 오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10일 정기원례회를 열고 민권센터에 이민자 기업가와 사업주 등 소상인들이 뉴욕시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가 1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정기 원래회를 열고 뉴욕시가 현재 준비 중인 소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가 소상인들을 위한 첫 번째 준비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에서도 진행 중인 이번 설문조사는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와 민권센터가 힘을 모아 한인사회의 소상인들이 뉴욕시 정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한인 소상인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면은 그것이 뉴욕시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에 우리 직능단체 협의회 소속 많은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소상인들이 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분명하게 뉴욕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정승진 회장은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과 맨해튼 32가의 소상인들을 방문해 설문지 작성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5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뉴욕시의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우리의 의견을 뉴욕시에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하고 싶은 소상인들은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 소기업센터,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로 연락하면 설문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은 올해 가을에 정책화될 예정입니다. MK뉴스 주혜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일부 상원 의원들에게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 사진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11일 지난 2일 사살된 빈 라덴의 시신 사진 15장을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빈 라덴이 사망한 직후 촬영된 사진들이 매우 섬뜩하고 소름 끼쳤다면서 총알이 귀와 눈두덩을 관통해 눈두덩 밖으로 뇌가 튀어나와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이 본 사진 석장은 빈라덴의 시신이 은신처에서 아라비아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으로 옮겨진 이후 촬영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슬람교 방식으로 장례를 앞두고 깨끗해진 빈라덴의 시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인호프 위원은 확실히 빈라덴이라는 데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다면서 사진상의 시신은 빈라덴이 확실하며 그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너무 참혹한 데다 중동의 이슬람 지역을 자극해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꺼려왔습니다. 예멘과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잇따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을 노린 테러가 발생해 보복 공격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는 빈 라덴의 사망 이후 성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11일 경고했습니다. AQAP의 최고 지도자 나시르 알-와하이 씨는 이슬람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빈 라덴의 죽음 이후 지하드의 불씨가 더 뜨거워졌다며 미국은 상황이 끝났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 라덴을 신이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친 상태로 싸우다 숨졌다고 주장하고 알라의 적들은 우리가 보복 공격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전사한 미군 장병이 61년 만에 신원이 확인돼 고향 땅에 안정됩니다. 미 국방부는 1950년 11월 북한 평양북도 운산군 인근 구룡강 전투에서 실종됐던 1기갑사단 8기갑연대 소속 프리모 카나부치 상병의 유해를 확인해 커네티컷주 고향 마을에 12일 안장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사령부 소속 발굴팀은 지난 2000년 북한과 공동으로 운산군 일대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카나부치 상병을 포함한 최소한 5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뒤 그동안 치아 감식과 DNA 조사를 통해 카나부치 상병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 당시 실종돼 생사나 유해 신원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미군은 7,997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테러 공격은 물론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 경보를 개인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0일 연방통신위원회 줄리어스 체나초우스키 위원장과 함께 맨하탄 월드 파이낸셜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플랜 비상경보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플랜 비상 시스템 계획에 따르면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버라이전 등 주요 통신회사들과 공동으로 재난 발생이 임박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문자 메시지로 경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보는 90자 이내의 문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독특한 진동과 소리로 긴급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올해 말 뉴욕시와 워싱턴 DC로부터 시행에 들어가 내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주 검찰이 개솔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는 주유소들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10일 뉴욕시 5개 부로는 물론 뉴욕주 전역의 주유소들의 가스 가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들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제 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욕주 가스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현재 주유 시장에서 휘발유 소매가가 어떻게 책정되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이 취해지고 있는가가 이번 감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에어백을 노린 차량 절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주말 불과 하룻밤 사이에 차량 15대의 에어백이 한꺼번에 도난당했습니다. 크라운 하이츠에서 6일 밤 발생한 연쇄 차량 에어백 절도 사건은 모두 음향장비나 귀정품 피해 없이 창문을 부수고 운전석 에어백만 훔쳐 탈환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 케이스입니다. 경찰은 훔친 에어백이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개당 2,000달러씩에 되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대다수가 혼다 미니밴이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정통파 유대교 신자인 점을 밀어볼 때 특정 계층을 노린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신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범죄 피해를 즉각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된 진흥범들의 소행이라는 데에도 무게를 싣고 용의자 검거에 나선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최대 3명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포 카운티 경찰국은 길고비치 지역이 시신 유기 장소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발견된 총 10구의 시신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간 발견된 총 10구의 시신 가운데 지난달 4일 발견된 사체 3구 중 두 번째 사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시안 남성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시안 남성의 사체가 변사한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시신들과는 근본적으로 사망 원인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존에 추정했던 2명의 용의자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살인범이 존재할 가능성에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해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가 결국 한 주 연기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하지만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다시 치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습니다. 선거 연기 결정으로 당초 10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됐던 학부모 선거인단 투표는 한 주 뒤인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 연기는 뉴욕시 학부모 연합이 9일 법원에 선거 중단 요청서를 제출한 직후 시교육청이 취한 조치로서 학부모 연합은 시교육청과 추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거가 강행된다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의 핵 개발과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특히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과 핵 개발은 극히 위험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회에서 북한과 이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 모두를 길게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미시시피 강의 범람으로 테네시 등 남동부 지역이 큰 홍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등 강 하류 지역의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강이 미시시피 강과 합류하는 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테네시주 멤피스는 강 수위가 10일 밤 범람 수위보다 4.4m 정도 높은 47.8피트를 보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위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멤피스 지역에서는 수천 가구의 주택과 건물이 침수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도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테네시주를 연방재해구역으로 선포해 긴급 침수 피해 복구 작업에 연방정부 자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신분증을 위조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소득세 환급수표를 현금화하려던 한인들을 적발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플러싱의 한 체키싱 업소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소득세 환급수표를 현금화하려던 2명의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퀸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플러싱 노던벌러바드 159 스트릿에 있는 체캐싱 업소에서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으로 수표를 현금화하려던 정황목 씨와 김태상 씨가 2급 위조 서류 소지와 3급 중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꽃가루로 인한 계절성 알러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맨해튼 링컨 센터에서 측정된 꽃가루 지수는 5,093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봄이 지난 수년 사이 최악의 알러지 시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과 비가 많이 내려 나무에 수분이 많아지는 바람에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한 철로 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 차질이 적어도 12일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LIRR 당국은 지난 9일 오전 이스트리버 터널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로 손상된 철로 보수와 신호체계 정비 작업이 12일에도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3일 오전 러시아워 이전에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을 유통시킨 대규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6,000장이 넘는 불법 처방전을 써준 의사 2명도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저지 검은 마약 성분이 담긴 진통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16명을 체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시 한인 인구가 10년간 만여 명이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12일 발표한 2010 인구조사 뉴욕주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 5개 볼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 총 96,741명이었습니다. 이는 인구조사에서 자신을 한인으로 표기한 주민의 기초한 집계로 10년 전에 86,473명보다 불과 1,268명 늘어난 것이며 비율로는 11.9%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의 수석부회장에 송정훈 전 수석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뉴욕 한인의 관계자에 따르면 32대 인사위원회는
최근 송정훈 31대 수석부회장을 32대 수석부회장으로 재발탁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32대 뉴욕 한인회 전반기 이사장에는 민승기 전 뉴욕 한인 경제협회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한국어로 운영하는 언론사의 방송시설을 재외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권 의원은 11일 재외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재외동포들이 잘 시청하는 해외체는 해외 현지 동포들이 운영하는 동포 언론사이므로 이들 매체를 활용한 재외선거 광고 및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송을 통한 광고나 연설의 경우 위성방송 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위성방송시설만을 용토로 규정,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만을 재외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국립도서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분관시설이 대폭 개선됩니다. 뉴욕주 하원 도서교육기술위원회 소속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11일 주 정부가 국립도서관 개보수를 위해 $1,400만 지원키로 하면서 퀸스 국립도서관 플러싱 베이사이드 자메이카 등 3개 분관에 $130만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5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원의 공식 공모 프로그램인 2011 Call for Artist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두 번째 전시로 현재 뉴욕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한인 패션 디자이너 그룹인 D2에 소속된 디자이너 2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그룹전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한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인 퀸즈 지역에 2011년도 제3차 순회영사 활동을 6월 9일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내 열린 공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련 서류 지참이 요구되며 이날 주요 업무로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과 국적 관련 업무 등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던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지난 10일 3기 졸업식 및 4기 모집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서는 5월 15일부터 재단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지원서와 성적표를 동봉해 6월 30일까지 재단 사무국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레이터 뉴욕 에리어 지역 학생들입니다. 4기의 활동 기간은 9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영화의 밤 세 번째 시리즈로 한국영화의 숨은 보석 찾기 시리즈를 선정해 민용근 감독의 해와 동을 오는 10일 트라이베카 시네마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뉴욕 주류 관객들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영화를 소개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월, 6월에는 최근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소개돼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국 영화들을 모아 상영합니다. 뉴욕 트리니티 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윤혜성 양이 지난 9일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 미술경연대회 지역구 예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양의 작품은 내년까지 뉴욕 제15지역구 대표로 워싱턴 미 의회 의사당에 전시될 예정이며 윤 양은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 미술경연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과 함께 6월 하순 워싱턴의 미 연방의회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또 윤 양은 근반 랭글 의원실 미술대회 수상에서도 미국 내 수천 명의 경쟁을 거쳐 선발되는 학예 예술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1000개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전적으로 이 책을 읽는 이들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책은 수기 형태의 에세이로 읽을 수도, 또 소설 형태의 문학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밀한 이웃의 일기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읽든 이 책은 읽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다시 말해 삶의 중요한, 하지만 이미 충분히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희망과 긍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내년에 열릴 예정인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정권 실천연합회는 우편투표를 허용해야만 모든 한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동포 참정권 실천연합회 참실련이 내년에 있을 한국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등 남가주 지역에서 모인 참실련 소속 회원 40여 명은 오늘 우편투표 허용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김완흠 참실련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우편투표 허용을 국회에 청원해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이번 골기대회를 통해 국회 특별위원회가 우편투표의 타당성을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우편투표야말로 투표율을 높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설명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선진국에는 전부 우편투표를 다 재국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만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투표율을 높입니까?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투표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편투표 없이 영사관을 2번이나 방문하며 또한 그 투표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3%갱이는 2%도 안 나옵니다. 한편 오늘 자리에 함께한 한나라당 소속 최경희 의원 역시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국회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선거법상으론 해외 파병 장병들과 영사관이 없는 지역의 한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 최경희 의원은 모든 해외 거주 한인들이 주권 행사의 기본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느끼실 수 있고 또 실제로 투표권이 있어야 한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19대 총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편투표 허용이 현실화가 될지에 해외 한인들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12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오늘 하루 구름을 동반한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주말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밤이 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섭씨 10도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방송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가 원장님께서 척추주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추주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주사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척추 사이에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척추주사를 하는 이유는 일단 통증을 경감시켜 재활 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은 디스크와 신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경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 신경이 척추의 아주 좁은 공간을 지나는데 부어오르고 염증으로 벌게진 신경은 아주 기분 나쁜 신경통인 자골신경통을 유발합니다. 척추주사는 이렇게 생긴 염증을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를 신경 근처에 주사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분들이 척추주사를 맞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는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